간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아직 팔자를 뽑는 법은 안 배우셨는데 어쨌든 뭔가 도사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8글자를 빽빽하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뭔가 글자를 한자로 막 적어 놓고 요거를 가지고 운명을 풀더라는 거예요. 그죠? 역학을 배우러 오셨는데 한 번도 사주 감정을 안 받아보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8글자를 뽑아 놓고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왜 이게 맞겠습니까? 왜 이게 맞겠습니까? 그건 도사님들은 알 사항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들도 도사님이 되셔야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첫 호흡을 터뜨릴 때 기운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기운이. 자, 아까 그림에서 지구가 있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막 돌면서 봄, 여름, 가을의 기운들이 나한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처음 지구와 만날 때가 언제겠어요? 태어날 때겠죠. 그때 나에게 운명적인 씨앗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컴퓨터상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운명이 만들어지는데 이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면 이 학문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걸 배우니까. 예. 즉,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즉, 모든 글자가 나한테는 이 8글자가 실제로는 나에게는 무기예요. 이 무기를 선용을 하게 되면 거의 나쁜 팔자는 없어요. 그 무기를 선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갈 방도와 잘 살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에 의해서 좀 더 우리가 길흉화복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길한 방향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데서 나온 학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명이서 고스를 붙이는데 내 똥 낼게, 네 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한다면 누가 이 학문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학문을 확률 통계의 학문이다 뭐 이러면서 뭐 막 배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면, 올바른 면을 추구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녀분들이 컸다. 일단 대학 갈 때부터가 문제죠. 야가 뭘 잘하는지, 뭐를 해야지 성공하는지. 정말 이 우리 명리학만큼 그 학문에 관해서 자녀분들의 인생살이에 관해서 좀 더 자기의 개성이 특출나게 보이는 면을 부각시켜서 알 수 있는 학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맞이해야 정말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하게 사는가.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을 놓을 때도 효자가 있고 불효가 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효자 자식을 낳아야지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실제로는 팔자가 다닐 수 있는 병폭은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자, 그러면 이 첫 호흡을 터뜨릴 때 어떤 인자가 나한테 들어와졌는지 알려고 한다면 간지를 배워야 돼요. 간지를. 이제 드디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갑자을주, 이제 갑을병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좀 배우는 것 같다, 그죠? 앞에까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막 음양모행만 하고 넘어갔는데, 자, 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간과 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팔자의 모양새가 이렇게 8글자가 있다 하면 요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을 땅지자를 써서 그
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뭔가 뿌려지는, 즉 천간은 하늘에서 뿌려지는 순수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요 지지도, 즉 천간이 우리가 10개라는 건 아시죠? 앞 시간에 했으니까. 네. 10개가 아니고 10행으로 우리는 표현해야 된댔죠. 이렇게 지축이 안 구부러져 있다면 지지 또한 10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죠. 지구본을 사도 빼딱하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니까 이렇게 빼딱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태양에 의해서 태양이 우리한테 뭔가 화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줄 때 똑바로 생겼으면은 단위 면적당 받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순수한 기운이 10개, 10개가 되는 게 맞는데 지축이 구부러짐으로 인해서 12가지로 바뀌어요. 이 지축의 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원리를 설명드리려면 지구과학 시간이 됩니다. 이것도. 단위 면적당 받는 면이 봄에는 요만큼 받고요. 여름에는 이만큼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쉽게 하시려면 지축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어서 지지는 12개가 됐겠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걸 자세히 보시려면 추나추동 춘편에 보면 요 지축이 구부러져 가지고 단위 면적당 받는 면적 이래 가지고 쫙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설명은 힘들겠고 지지는 12행을 하더라. 왜 12행인데요? 모르겠으면 1년이 몇 달이다? 그래서 12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천간은 아까 하늘에서 뿌려진 순수한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지지는 뭔가 땅지자를 썼으니까 땅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죠? 예? 즉, 하늘에서 뿌려진 기운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양이나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천간은 어떻게 시작하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표현돼요. 자, 이걸 우리는 앞에서 했었죠. 자, 요거를 목행이라고 하고, 병정을 화행이라고 하고, 무기는 토행이라고 하고, 경신은 금행이라고, 선생님들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저 혼자 하는 거 보니까. 임계는 수행이라고 하죠. 그죠? 자, 공부는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배우셨잖아요. 이걸 크게 2등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발산하려는 운동을 양운동이라고, 수축하는 운동을 음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기를 뭐 텍스트에 보면은 개간이다, 장하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지구에는 무슨 작용이 있다? 중력 작용이 있다라고 옛날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몇 시간 전에.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뭡니까? 봄이죠. 춘, 하, 추 요까지를 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배속에 보니까 이렇게 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천간에는 갑이라는 양운동을 줬죠. 근데 지지는 자가 먼저 배속되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옛사람들은 이따구로 글을 적어놨어? 갑인부터 시작하지, 그죠?
아까 지구 그림을 생각하시라니까, 지구 그림. 지구는 푸르다. 뭐가 있더라? 네. 자, 우리가 커다란 태야에다가 불을 가해서 물을 데핍니다. 처음에 바로 식물이 됩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지고 순간온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30초 걸립니다. 그죠? 물을 데피는데 시간 왜곡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분명 따뜻한 양의 기운을 뿌려줬으나 그 빛이 도달을 해도 아직 지구는 춥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즉슨 지구는 거의 70%가 물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데피지는데 시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축에 가서도 아직까지 춥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에 가서야 우리가 봄이라고 따뜻한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우리가 이것을 뭘로 씁니까? 정월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월. 맞죠? 정월. 아무도 정월이라고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자, 옛날 달력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월. 그죠? 그러면서 이 노래에 와서야 따뜻한 기운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봄방학 합니다. 왜요? 네. 추우니까. 꽃샘추위도 있고. 자, 요게 인이 정월이라면 묘는 몇 월이 됩니까? 2월. 네. 지는요? 3월. 네. 이제 뭐. 4월. 네. 자, 요거를 11월을 동지라고 그러죠. 동짓달, 축은 섣달. 그래서 아직 추운 기운.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든 가벌병정 무기경신이든 다 이거는 아까 지구에서 움직이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옛사람들이 자연의 기운을 문자화 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서는 지지 나오고 요 밑에 보면은 나중에 지장간이라고 나와요. 왜? 하늘에는 순수하지만 땅에 이루어진 거 보니까 망가 많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뭔가 움직임의 조화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조화를 이루더라 해서 지장간이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우시게 돼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청간과 지지, 이 부분에 관해서 다룰 겁니다. 아마 지지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청간 좀 하고 지지 조금 하면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음양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양의 기운이 뿌려졌죠? 그죠? 갑에서 양의 기운을 뿌리잖아요? 그럼 지구에서도 분명히 받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걸 갖다가 옛사람들이 막 이상한 짝대기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거를 양을 짝대기 하나 끊고, 음을 짝대기 2개로 끊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에 보니까 하늘에서 일량을 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난 현상은 보니까 이렇게, 그죠? 음이 더 많게 표현되더라고요. 칸이 좁아서 조금 다시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뭔가 하나는 양은 뿌려졌는데 요 개수는 뭐예요? 음이 많죠. 네. 그려놓은 게 그러면은 축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다? 양의 점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여기까지 끊어놓고 양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이 2개가 생기면 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드러난 현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음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인에 가서는 네. 아이 똑똑하시네 이제. 정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음량이 비등비등하구나. 야, 이때는 변화가, 음은 뭐예요? 움츠러드니까 변화가 많이 없겠죠. 네. 양은 펼쳐내는 것이니까 변화가 생길,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달이 되겠구나.
자, 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양, 드디어 양이 음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때 벌어지는 작용은 이렇게 솟아오는 작용. 갑의 작용과 비슷한 거예요. 을의 작용, 묘의 작용은 어떠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닮았죠. 네. 이런 식으로 양기가 펼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에 가서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게 양이 엄청 많은데요. 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삼합을 배우셔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극 즉 음생, 음극 즉 양생이 나와요. 자,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새로이 불러들이거나 시생, 새로이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여기까지는 태양 근처에 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림 처음에 지구가 있고 태양 근처로 갔다. 그다음에 O에서부터는 이제 이름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자에서는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입니까? 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죠? 즉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다음에 O는요. 정오라고 그러죠.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솟구쳐 있을 때. 시간으로 따진다면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자, 그때는 이제 음이 이제 드디어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음이 생겼죠. 그 다음에 미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다? 음이 하나 생기고 맙니까? 이제 두 개가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신에 가서는 예. 유에 가서는 술에 가서는 5개가 되겠죠.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예, 음이 이제 또 다하면 하나 더 꺼야 돼요. 이렇게 6개가 되면 다시 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옛 사람들이 이걸 표현해 놨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 운동이란 말도 그죠. 먹이 없어가지고 빼먹었는데 이런 점을 갖다가 왜 찍어서 후시한테 물려줬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려줬다라는 거겠죠. 그죠? 의미가. 그런데 선생님들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에이, 한둘 셋넷 다야 다 알지. 한둘 셋넷 다야 다 알지. 끝! 책을 덮으세요. 맞죠? 근데 이것도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죠. 방식. 즉, 요 위에가 보면 실제로 뭐냐면 지상에 드러난 거예요. 지상에. 지상에 음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상에. 지상에 드러났다가 이때서부터는 다시 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양운동은 즉 음운동은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춥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쭉 해서 더워지는 구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음양의 양적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지구상에 드러나는 모양은 요 모양으로서 표출되게끔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다? 하늘에서 뿌려주는 기운이 되겠죠. 하늘에서 뿌려주니까 땅에서는 아직까지 춥더라. 그래도 춥네? 추위가 갈까 말까?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네. 좀 더 따뜻하네? 덥네. 더위가, 즉 우리가 밥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전기밥솥에서 만나서 잘 모르죠. 옛날에 저 가마솥에 단지에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면 쌀을 넣어놓고 물을 불린 다음에 이제 막 장작을 넣어서 떼요. 그리고 나서 불을 빼버려요. 그래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쌀이 익어가 맛이 들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양기가 무르익은 열기가 계속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전해져. 물을 끓였다.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뺐어요. 바로 식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기포가 계속 올라와서 더 끓는다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차츰차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열기가 계속 점증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은 새로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즉 여기에 이제 불을 뺀 거예요. 불을 빼도 드러난 현상은 아직 뜨거운 게 남아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지지에서 인을 보고 우리가 정원이라고 했죠. 이때 우리는 입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 우리가 뭐 붙이죠? 보통 사람들은 대문 앞에다 입춘대길, 조금 유식하신 분들은 건양다경, 가와만나서 뭐 그런 걸 붙이잖아요. 입춘이 이때 들어오면, 자, 사에서는 우리가 뭐가 들어오는 걸 알겠다? 예, 여름이 들어오는 걸 알겠다. 그 다음에 신에 가서는요. 네, 입추. 그 다음에 해에 가서는 이 동이 들어오는 걸 알겠다. 그죠? 한글로 적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지로 표현해 놓은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오행이든 음양은 아주 큰 틀이고 그 다음에 오행이든 천간 10행이든 지지 12행이든 다 보면 뭘 표현해 놓은 거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해 놓은 거더라. 그 중에서도 즉 갑은 초봄의 기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을은 만춘, 늦은 봄의 기상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로 내려오면 인을 초봄으로 표현한 것이고 초봄을 그 다음에 묘는 중간에 있는 봄 그리고 지는 무르익은 봄을 표현해 놓은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로 다 적어 놓고 우리가 옛날 격용해 보면 이걸 다 이렇게 글자를 이 간지를 적어 놓고 있어요. 근데 해석풀이는 목화토금수로 풀어요. 모군이 오면 좋고. 그죠? 자, 요 행을 갖다가 다 하면 10행과 12행을 조합하면 60간지로 해서 60행이 되는데 60행이 정확하겠습니까? 5행이 정확하겠습니까? 60행이 정확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옛사람들이 봄이라고 했는데 이걸 갑과 을로 써놓고 인묘진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작용을 해서 적어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표현해놨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목화토금수로 묶어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옛사람들이 뭔가 글자를 달리 표현해 놨을 때는 뭔가 다른 기상들을 표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문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게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만 공부하고 있고 끝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걸로 인해서 팔자를 풀이하게 됩니다. 지금 요까지만 일단 메모리 해 두시고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천간의 기본적인 뜻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